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실적이 좋아질 거고 워낙 강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요인들이 톡톡히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최근 은행주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나금융지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8월에 시중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별로 못 갔던 이유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각종 규제 이슈 등으로 못 갔는데 하지만 최근 은행주 뚜렷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흐름들이 달러 원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워낙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1158원대로 뚝 떨어지는 워낙 강세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도 100명 이하로 낮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실적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포착이 된다면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낮은 PBR 수준,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높은 자본 비율, 양호한 자산 건전성, 우월한 배당력 이런 부분으로 탑픽 종목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서 장 단기적으로 투자 매력도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증권사에서는 38,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익 추정치 상향 때문에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추정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6,71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큰 폭 상회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흐름일지 보시고요. 현재 한 900억 원 정도 환율 그런 딴의 영향 때문에 외환 환산익이 추가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900억 원으로 예상하지만 실적단에서는 한 500억 원 추정하기 때문에 정말 900억 원 정도 나타나준다면 실적이 더 가파르게 우리에게 좋은 실적 성장도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을 이 님이라고 하는데 님이 현재 4bp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대출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3분기 저희가 확인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2.5%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순이자 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현재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손 충당금이 1,200억 원 정도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본에 대한 흐름들도 잠시 만나보면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던데요. 이게 지금 12.2로 3분기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주 자본 비율에 대한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배당 수익률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데 배당 수익률이 7.3%라고 합니다.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흐름들입니다. 결국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 신뢰도 향상 이게 긍정적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38,000원으로 올려 잡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매수 유지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단에서 보면은 매출액이 3분기 6,535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4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깝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오르는 흐름들,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 매출 비중 추이를 보면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만나볼 텐데요. 농수산 가공품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내식 수요가 급증을 했고 또 집밥, 이 가공밥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서 매출 비중 중에 이 성장률이 가장 두드러지는 섹터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유지류 같은 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외식 수요는 반대적으로 감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업점의 그 제품 판매율은 적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상반기 대비해서 매출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그럭저럭 양호하다라고 보여졌고 면제품류가 그래도 가장 높은 비중에 있는데 이게 라면입니다. 그래서 라면의 흐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은 이게 농심이고요. 그리고 이게 오뚜기입니다. 이렇게 1, 2, 2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오뚜기의 라면 수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라면 월간 전체 수출이거든요. 보시면요. 이게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서 올해가 라면 수출이 가장 많이 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오뚜기도 라면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을 받아갈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워낙 강세 수혜주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인즉슨 지금 워낙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요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내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면 수혜라고 합니다. 그런 흐름들도 있고 사실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있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금액을 계약했기 때문에 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흐름까지 리스크도 제한적이죠. 이런 흐름도 긍정적이다라는 판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3%고요. 해외 매출액 비중이 10%고요. 향후 해외에서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래서 내수 수익성 개선 여부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종목은 워낙 강세 수혜에 더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오뚜기는 목표 주가 65만 원으로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지주와 오뚜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